안녕하세요. 나사로의 주식 이야기 나사로입니다. 채널명을 변경한 이후에 첫 번째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일 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국내 주식과 이 해외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시황입니다. 제목을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지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부터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코스피가 5% 급락했고 6,000대 이상이었던 증시가 5% 급락하면서 심하게 하락을 했죠. 그 당일날 뭐 엄청나게 하락이 됐고 그 당일날 뭐 7% 이상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날에 개인의 매수 물량이 최대 상태였었는데 신용 물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특히나 결국 증시 하락의 원인이 이란에 대한 이 미국의 공격인 것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리스키한 상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왔던 리포트들은 이란 타격에 의해서 코스피는 5%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봤었고 전쟁은 1 에서 3주 정도 소요될 거다. 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죠. 증시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ETF를 통한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한도가 다 찼다는 이야기가 월요일 날 나왔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더 담을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완전히 풀로 다 차게 되니까 그날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상승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담고는 싶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 강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소부장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날 제가 이제 또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제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썼었는데 사실 이 진성준 씨는 이 정치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이제 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뭐 좌파고 우파고 제 돈 벌게 해 주는 사람이 좋은데 이 사실 이 금투세는 이 표를 얻기가 사실 힘든 정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도 진성준 씨가 이 주된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강서구에서 공천도 받기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다음번부터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날 굉장히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 사람 주식 전혀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경제를 논하는 정치인이 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할 테니까. 월요일 날 이게 지금 3월 3 일이니까 이 사실 화요일이죠. 첫 번째 거래일이 화요일이었으니까 국장은. 이미 이 전주부터 외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이 7조 가까이 팔았고 5조 가까이 팔았고 2.5조 뭐 지금 거의 뭐 한 10 거래 가까이 하나도 사지를 않았죠. 이때도 거의 10 조를 팔았고 그걸 다 받아낸 건 대부분 이제 개인이 받아냈죠. 받아냈는데 기관이 좀 사 주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금융 투자를 꼭 집어서 썼던 이유가 이 금융 투자는 사실 대부분 ETF의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물로 잡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개인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이 ETF를 사서 자금이 ETF로 들어가니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매수가 돼 버리는, 그래서 실제로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돈이 일로 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이 지금 바치고 있는 장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지금은 이때보다는 차트가 좀 변했는데 당시의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고 지금 보시면 이날 이만큼 하락이 나왔어요. 7.2%. 사실 이제 이러면 결과론적인 문제죠. 사실 결과론적인 문제지만 이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썼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급락이 거래량이 실려서 이런 하락이 나오면 사실 이건 고점이 깨지는, 그래서 지지가 안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매수 주체도 안 좋고 이 차트 자체도 안 좋고 국제 정세 자체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코스닥은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코스피처럼. 이날 상승하다가 바로 그냥 뭐 두드려 맞았죠.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이제 21 선이 깨지려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스토캐스틱에서도 거의 모든 것이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가 전부 다 이제 과매수권이고 예 하락할 위기에 있었다고 봐야죠. 달러 환율도 1,476 원까지 인제 올라 가지고 제가 전에 인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1,480 원에서 1,420원 사이를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다시 가 버린 거죠. 이게 월요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됐는데요. 화요일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났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코스피,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이 최대 하락폭이었죠. 거의 7,700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12% 정도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14% 하락해서 1,000이 깨졌고 이제 5,000에 다다랐습니다. 이날은 뭐 엄청났어요. 이날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사실 하루 종일 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 나왔고 왜냐면 장 시가가 뭐 4% 이상이었으니까.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8% 이상 하락하면 서킷 브레이커잖아요. 음 사실 서킷 브레이커는 저도 뭐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 정도로 이거 심각한 건데 어쨌든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면서 뭐 엄청났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놨는데 아침에 초반에 외인이 한 5천억 정도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개인이 인제 쪼끔 외인한테 팔았죠. 팔았는데 1 시간 그러니까 10 시도 되지 않아서 외인이 이제 물량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 급락이 막 나온다 그랬을 때 매도량이 한 1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라는 거는 막 서킷 브레이커 터지고 막 이랬을 때 외인의 매도량이 1조 쪼끔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뭐 전부 다 던지게 되니까 이 지수가 적은 매도량에도 급락하는 거죠. 사실 이러면은 더 위험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팔아야 되는 물량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니까. 예 거의 뭐 크고 작은 공방전이 이어지긴 했는데 종가가 최저가였고 수급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날에 인제 보시면 개인 그리고 외인, 기관 간의 수급이 거의 그냥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 인제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그날에도 반대 매매가 상당히 터진 걸로 나왔는데 플러스1 거래일부터 이제 반대 매매가 시초가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증권사마다 물론 쪼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이제 반대 매매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날 이제 인버스를 제가 쪼금 사고 팔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금융위에서 이제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제 사람들의 불안감이 전해지니까 이제 좀 달래주는 발언을 한 거죠. 근데 뜬금없이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 뭐 물론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위가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한데 뭐 지수가 12% 떨어지는데 뭐 시장 교란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뭐 제가 여기다가 세게 발언했는데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하락을 하는 게 물론 추세적 하락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죠. 있는데 이건 국제 정세로 인한 우리나라의 너무 이 과도한 그동안의 코스피의 상승이 하락을 사실 만드는 거지 이거 파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실 익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장 교란 행위를 얘기하는 거는 좀 뜬금없었다. 이창용 총재가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1,500 원을 넘었지만 달러 유동성 풍부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총재로서 해야 되는 말이긴 한데 환율이라는 게 왜 올라가는지를 대해서 엉뚱한 말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게 좋게 들리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주말일 테니까 아시겠지만 뭐 환율이 지금 1,500원 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목요일이죠. 이날은 정반대였어요. 코스피가 10%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은 14% 상승했죠. 뭐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떨어진 상태에서 9% 올라간다고 해서
다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위에서 빠지는 게 훨씬 더 크고 아래에서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올라야지 본전에 갈 수가 있죠. 지금 반대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회복하지는 못했고 어쨌든 말도 안 되게 폭등해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이 월가의 구루라고 하는데 짐 비앙코라는 사람이 "한국 증시는 심장 약한 사람에게는 부적절하다."라는 코멘트를 그날 했다는 것이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10% 17%씩 오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어디 뭐 후진국 증시도 아니고 사실 좀 황당한 거긴 하죠. 그날 쓴 내용인데 이제 하루에 11%가 내려가고 다음날 바로 10% 오르는 이런 장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등락이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코스닥 잡주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차트가 나오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수익을 물론 '끝까지 내가 빨아먹겠다.' 이러면은 다행인데 그게 말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 이런 때는 장에서 발을 쪼끔 빼는 것도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딱 보고.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날 저는 많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차트 같이 볼 건데 정리했고 물론 대부분 익절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했고 전날 떨어졌을 때 저는 좀 매수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날 이제 인버스를 좀 샀어요. 이제 '버티기 쉽지 않겠다, 국내 증시가.' 물론 인버스라는 거는 항상 뭐 공매도 숏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물려도 롱에 물려야지 숏에 물리면 답이 없으니까. 이 금요일입니다. 어제죠. 이 코스닥이 역대급 상승을 했습니다. 그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었고요. 지금 뭐 돌아다니는 글에는 "여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간다." 이런 걸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일 주일 동안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 보시면 쭉 가다가 월요일 날 터졌고 아니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터졌고 수요일 날 뭐 완전히 날아간 다음에 그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약간씩 인제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지켜 줬는데 사실 애매하죠. 애매하고 지금 주봉 보시면 사실 지금 우주선이 깨질락 말랑하고 있죠. 지지가 안 된다면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 뭐 당연히 제가 다 맞추면은 저 이런 거 하고 있지 않겠죠. 뜬금없이 인제 마이클 버리가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은 맨날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뭐 내용은 뭐 그냥 자세하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점에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반증이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린 그림인데요. 밤사이에 있던 미국 증시가 사실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안 좋았어요. 야간 선물이 안 좋았고 지금 여기 3.2% 하락했다고 제가 여기 써 놨는데 사실은 장중 6% 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투심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고 이 야간 선물을 가끔 제가 올리는데 사실 야간 선물은 야간에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규장하고 완전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에서 이 정도로 하락하면 다음날 시초가는 무조건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특별한 이벤트가 주말에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 코스피도 좀 불안하고 이 불안한 부분들이 결국 다시 빠지게 되면 이 차트상에서 다시 지지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